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한 달간의 혼란을 불식하고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김종인 원톱 체제로 뜬 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주목받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범죄 관련해 심리 분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주 쿨하게 얘기하는 네, 거, 그렇죠. 이런 네, 거를 네. 주로 듣다가 네. 최근에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글쎄 들으니까 막 말이에요. 엄청 세게 말씀하시고 막 열정이 있으시던데 좀 네. 많이 달라졌죠? 글쎄, 제가 말하는 스타일이 좀 네. 아무래도 이제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네, 보니까, 네. 예, 조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음. 이제 범죄라는 게 피해자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쓰는 용어 같은 음, 것들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유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선대위에 합류를 하게 된 계기가 네. 사실은 제가 범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아마 마지막까지 뭐 함께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그래요? 한데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결국은 스토킹 살인. 사실 네. 스토킹 네. 처벌법 그에 매달린 지가 사실 십수년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겨우겨우 이제 입법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제 여성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고, 최근에도 그렇죠. 그런 사건이 네, 있었죠. 피해자 접근 예, 금지 명령까지 해놨는데 국가가 그렇죠. 못 지켜주고, 맞아요. 뭐 이런 사건이 있던 와중에 이제 스토킹 살인, 똑같은 이제 전 네. 애인을 계획살인, 아주 끔찍하게 살인을 한 사건. 심지어는 모녀를 20번 넘게 찔러서 죽이는 건 우발적이긴 일단 어려워요. 예. 아,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사건 두 건이었습니다. 두 건에 대하여 이제 상대편 후보께서 이제 심신미약 주장을 했다고 그렇죠. 하시는데, 문제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유가 그게 이제 저를 굉장히 격분하게 만든 겁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여성을 술 먹었다고 죽여도 되는 세상은 아, 이거 아니죠. 네, 절대 뭐 척결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술 먹고 어떻게 네. 사람을 8번 찌르고 농약을 먹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그게. 되잖아요. 그것도 딸이 보는 앞에서. 근데 그게 절대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집안에 변호사들이 있다 보니까 네. 변호사들이 변론을 제기할 때 네. 해야 되는 일과 뭐 이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피고인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변론이 구사될 텐데, 음. 뭐 그렇다고 피해자의 죽음을 격화시키는 그런 변론은 저는 굉장히 혐오합니다. 사실은 네. 양심을 파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목이 이제 보도되면서 아, 그때 결심을 네, 하셨다. 그때 이제 결심을 굳혔어요. 아, 내가 할 일을 뭐 찾을 수 있겠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이 교수님 인터뷰 한 거 보니까 네. 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그 말 하신 말이 네네네네.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한 흐름이 있을 때 네, 내 몸을 던져 부딪힐 수 있고 파괴력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한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거의 정치인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가요? 뭐 네, 정치인의 발언과 비정치인의 발언을 전 아직 구분을 못 합니다. 네. 네. 그냥 제 양심에서 나온 얘기로 보이고요. 제가 이제 국힘과 그렇게 친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오래된 지지자들 또는 이제 네. 이 약간 입장이 좀 극단 쪽에 치우치는 분들은 저를 또 욕을 하시기도 하고, 네. 저는 네. 지금 양쪽에서 모두 욕먹는, 아마 국내에서 가장 욕을 많이 들어먹는 정시하면요, 항상 네, 욕을 먹게 뭐 돼 있어요. 좌우에서 모두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태어나서 욕을 가장 많이 먹어보는 시기일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심리적 타격도 있었는데, 아, 네. 네. 요즘은 댓글 분석, 제가 이제 뭐 댓글 분석으로 가셨으니까 이제. 범죄자 심리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댓글 분석도 해요. 네. 이게 끔이 이런 식으로 욕이 나오면 이 내용은 과거에 저쪽에서 그 왜곡한 정보가 왜 이쪽에서 나오는가, 뭐 이런 이제 네. 흘러다니는 이제 어떤 뭐 정보의 흐름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범죄학자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힘의 명단을 적어서 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불안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네, 그분들이 누군지 전 정확히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신원을 밝혀서 자랑스러운 분들은 아닐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네, 그런 일은 앞으로 유의해서 하시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하셔서 같이 일해달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예. 네, 왜냐하면 그분이랑 같이 일해본 적은 없어요. 과거에.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분 아는 사이긴 하시고. 알기는 예. 압니다. 모르진 네. 않죠. 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대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동기가 아, 200명이니까 아, 그렇군요. 네,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네, 예. 아, 그런데- 얘기는 들으셨군요. 네, 얘기는 들었죠. 뭐 음. 남편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다더라. 네. 그리고는 아마 그분도 뭐 친구 마누라 중에 이런 여자도 있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검찰에서 이제 여성 아동 범죄 수사 네. 팀들하고는 굉장히 여러 해 같이 일을 했어요. 경찰 쪽하고는? 경찰, 아니요. 검찰 다 모두? 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법무부에 있던 박은정 검사하고도 같이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 그렇군요. 서부 해바라기센터 네. 이제 구축하실 그 지점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여자 검사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예. 그런 형사 쪽에 이제 뭐 진술 분석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이제 범죄 분석 요즘은 이제 대검에서 프로파일링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팀이 뭐 어떤 전문적인 역할을 구축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계속 조력을 해왔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하자고 제안하신 거예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 합류해 달라. 아,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 말이 짧습니까? 네, 앞뒤 설명도 없이 그냥 아, 그렇게 그래요? 저에게 이제 네. 부탁을 네. 하셨고. 뭐, 저도 변명을 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뭐, 생각해 보겠다. 이러고서는 일주일 전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20일여 네, 전에 네. 일요일 날 전화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민 중에 뭐, 이 후보의 그런 이제 변론의 그 심신미약 그렇죠. 설이 저를 격분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일요일이 됐는데 다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그 사이에 변심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준석 그 대표가 여기저기서 이제 이수정 교수는 적절하지 않은 그렇죠, 인사라고 말이에요. 반대한다고. 예, 그랬죠. 네. 방송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제 합류가 어려울 수 있겠다. 어렵겠구나. 예, 대표가 반대하는 인사가 네. 어떻게 합류를 합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잘 됐구나.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번잡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네. 그런데 일요일 날 다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합류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러면 뭐 그러겠노라고. 안 그래도 선대위를 보니까 전부 시커멓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 하나 뭐 아름답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성별로다가 좀 다양성을 만들어 드리고자 네. 예, 그렇게 합류하겠노라고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합류하자마자 여기저기서 공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근데 뭐 공격 포인트를 매우 잘못 잡았다 이분들이. 네. 네, 하나같이 네. 어쩌면 그렇게 저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매달렸던 사건들인지 네. 정말 놀라울 지경이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면 공격 포인트가 두 개였는데 네. 고유정 사건에 네. 대한 이제 그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고유정의 살아있는 남편, 두 번째 네. 남편 쪽에서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네. 그분의 이제 아들, 고유정의 의붓자식의 이제 죽음이 그냥 우연한 이제 치사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야 되는데 사실 증거는 고유정이 다 없앴기 때문에 각혈한 이불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태워버리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심증밖에 없는 상태에서 네, 네. 이제 전문가 의견으로 그거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살인의 동기를. 동기가. 예. 근데 이제 살인의 동기를 설명을 하기가 생각보다 무지하게 어려운 게 예. 사실은 지금 고유정이 살해한 사건은 전 남편인데 그렇죠. 왜 현재 남편의 애도 살해하느냐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 남편은 이제 전 남편과의 아이의 이제 그 친권에 관련된 다툼 제주도에 네. 내려가서 이제 전 남편이 이혼한 이제 상태에서 아이를 이제 면접 교섭권을 달라 이래서 이제 소를 제기를 한 거니까 그것이 유감이 돼가지고 뭐 전 남편은 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현재 남편의 애는 죽여야 될 이유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그 소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범행 동기를 듣는 분들께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네.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제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 경찰은 역시 동기를 찾기 어려워서 네. 사실은 그 현재 남편분을 과실치사로다가 네. 예, 뭐 피해자 유가족인데 유가족을 가지고 결국은 뭐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아마 아침 시간대 이른 아침 시간대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둘째 남편의 친구분이 그분이 그때 그 당시에 로스쿨을 다니는 제주도 출신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 이제 학교 후배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같은 네. 이제 동문이어가지고 어찌저찌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일찍 해가지고 친구가 도움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필요하고 지금 계속 뭐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교수님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러면은 도움이 크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의심을 하고 있던 차였고 그 네.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한 번 처음으로 했는데 네. 그걸 보고서는 이제 저에게 연락을 취해 온 거고요. 음.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적 도움은 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적 절차를 거쳐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당시에 이제 피해자도 변호인을 둘 수 있어요. 법률 조력인들을 네.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검찰 측에다가 전문수사 자문위원 만약에 검찰이 안 되면 재판 단계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저를 지정을 하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때 가가지고는 제가 제 의견 뭐 무조건 도와드린다고는 확답할 수 없으나 의견을 전문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래야 재판이든 기소, 공소 제기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일이 그렇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고유정 사건에서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에도 빠지고 네.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어디서도 얘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참여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건의 내용은 저는 디테일하게 다 알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수사 기록을 다 보내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 고유정의 범행 동기는 고유정의 성격적인 문제로부터 사실은 발생하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경계 성격 장애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 살인범들 중에 제일 많은 성격 장애의 스타일이 이제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소더인데 네. 거기에 딱 해당하는 보통 배우자나 가족을 죽이거든요. 이런 여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형적으로 딱 들어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앞뒤 안 맞는 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검찰에게, 판사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설득 과정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이에요. 네. 예. 빙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빙의를 하는 건 아닌데 고유정의 눈이 돼서 고유정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그래서 고유정을 이해한다. 네, 이렇게 그래야 얘기하는구나. 그 이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해가 아니고 살인한 걸 이해한다 이런 게 아니군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곡을 해서 사실은 강의 예. 당시에 그러면 누군가는 듣고 너는 뭘 이해하는 거냐 하고 반격이 있었을 텐데 전혀 질문조차 없었고 전 네. 강의할 때 만약에 강의가 1시간 반이다. 그럼 질문을 한 30분은 꼭 집어넣어요. 네. 네. 문제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나왔을 겁니다. 질문이. 근데 네. 그런 질문은 너 이해에 대한 의미가 뭐냐 이런 질문 하나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뒤늦게 이제 그 강의의 일부가 경기 일부에서 했던 강의인데 이제 뭐 일종의 광고성으로다가 아마 유튜브 같은 데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돌아다니다가 네, 이제, 그게 앞뒤가 다 잘라 먹히고 이제 이해한다는 것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예. 오해가 생긴 거군요, 일종의. 근데 오해가 생겨도 저한테 아무도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예. 이 이해가 무슨 이해냐. 네. 그렇게 누가 물어봤었으면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 그거를 악성으로 편집을 해서 그런 유튜버가 돌아다닌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 좌파 유튜버들이 네. 이제 제가 박원순 사건 이후로 국힘의 성폭력 대책 특위로 합류를 하게 그렇죠. 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악성 정보들이 가공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우리 여권 지지층 일부에서 이제 공격용으로 그걸 이용했군요.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그 이후에 누구죠? 그 김병욱 씨, 김병욱 국회의원의 네. 무슨 뭐 그 의혹도 있었어요. 성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는데 무슨 성범죄를 소문만 듣고 사건화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어디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이제 대서특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를 두둔한다. 근데 그 사건은 사실 무혐의 처분이 났거든요. 났죠. 피해자 맞아요. 결국 안 나왔잖아요. 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떠돌아다니는 저를 이제 음해하는 뭐 영상이나 무슨 기사들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뭐 대응할 가치도 없고 네. 고유정 사건의 전문가가 저라고 어디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말도 하기 어렵고 근데 네. 이제 형이 다 확정됐고 네. 이제 와서는 얘기해도 그만인 거고 네.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그쪽에서 왜곡된 정보가 이번에 보니까 하룻밤 만에 이쪽으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저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룻밤 반나절을 당했어요, 제가. 예, 좌표 찍기라는 것에 목표물이 돼가지고 예, 그 댓글이 달리는 형태를 보니까 이제 아 좌표를 찍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이제 추정할 수 있게 마구 댓글이 달려서 네. 어찌할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만 본 게 아니잖아요. 네. 피해자도 보시고 피해자의 아까 그 친구 그 로스쿨 학생이었는데 지금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소식도 듣게 되고 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이제 저에게 의견서를 달라고 했던 제주지검의 검사님도 또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는 뭐 저절로 다 해명이 다 됐어요. 네. 그리고는 피해자 그러니까 유가족이죠. 그 아이 의붓자식의 이제 아버지 둘째 남편 그분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사실 그날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아. 왜냐하면 그때 정말 그 애를 죽인 게 너무 뻔해 보여요. 제 눈에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죄가 났어요.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를 못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전 남편 살해를 겨우 유죄로 받아내고 그것도 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CCTV 영상만 가지고 결국은 이제 증거를 다 훼손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겨우 그 건은 이제 그 살인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그 의붓자식 살해는 유죄를 못 받아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때 제가 그 아이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무지하게 애를 썼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유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괜찮다고. 예. 그래서 그분이 지금 뭘 하시느냐. 그때 저에게 아침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셨던 로스쿨 학생은 변호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분이 일을 함께 하신대요. 예. 그렇게 사실은 됐군요. 예, 자식이 범죄 피해로 희생된 아버지나 또는 자식들이나 또는 배우자들은 진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 피해자의 유가족의 손을 잡고 이 친구가 결국은 이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을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제 뭐 억울한 분들이 이제 억울함을 진정할 수 있게 이제 청와대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뭐 여러 게시판들이 요즘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력을 하면서 변호사 일을 돕고 있다고 네, 그렇게 그렇군요.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네. 예, 뭐 오히려 저를 공격한다고 공격했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얻은 소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제가 했던 그 십수년 뭐 전에 일들이 다 옳은 일이었구나. 네. 예.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오해가 있었는데 그럼 이준석 후보 그 대표가 지금 뭐 이수정 교수님을 반대한 그거는 해소가 됐나요? 아니면은 계속 여전히 좀 갈등이 있는 건가요? 갈등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갈등이라는 게 양쪽에서 모두 불만이 있어요. 갈등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불만이 없는데요. 아, 싸움이 양쪽에서 다 손바닥을 이렇게 쳐야 소리가 나는 그렇죠. 거지. 전 어. 전혀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이제 거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어저께 악수를 했거든요. 악수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국회에서 가서, 예. 네. 기조실 앞에서 네. 뭐 어저께 네. 이제 전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그렇죠. 네. 이용호 의원 네, 그렇죠. 행사 때문에 갔었고요. 그 자리에서 악수를 틀림없이 했고, 네. 예, 그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안 나누셨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아. 얘기를 깊이 나눌 수는 없었고요. 아. 얘기를 전번에- 나눈다 손 치더라도 전 전혀 대결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전번에 이제 30대 내 아들도 30대다 그래서 네. 아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다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대화를 저는 나누실? 그때 이야기한 게 아들처럼 얘기해 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왜냐하면 그 아들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의 불만이 뭔지 안다. 네. 그래서 왜 아느냐? 나도 아들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전혀 저는 그분을 제 아들 또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 호도를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젊은 사람들 불만이나 생각을 안다 하셨는데 그럼 2030 남자들의 현재 뭐 이대남들 불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는 매일 대학원생들하고 연구를 같이 하고 같이 밥도 네. 먹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네. 그 20대들이 어떤 박탈감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네. 예.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살기가 어렵다. 살기가 예, 어렵다.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어떤 리소스, 사회적인 리소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직장을 구해도 막 서너 개씩 막 입사 합격 원서가 네. 오고 이러던 시절을 저희는 살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경제가 막 부흥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입사 원서를 20개를 내도 아무 데서도 오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고요. 네. 제가 경기대학교의 취업지원팀 처장이었어요. 네, 최근까지. 네. 인재개발 처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20, 30대를 모르겠어요. 아, 예. 네. 아들 하나만 이해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결국은 경제다. 그런 생각이 어쩌면 이제 제 그 생각, 뭐 해왔던 행적하고는 좀 다른 선택을 이번에 하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이 처음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선대위 이제 합류하셔서 네. 하시는 역할, 맡으신 역할이 정확하게 뭡니까? 정책위원회가 있고요. 네. 원희룡 위원장님이 계시고 네. 그 밑에 이제 정책위원들이 여러 팀이 이제 막 돌아가고 그렇죠. 있어요. 분야별로 다 있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해오던 일과 연관된 범죄 관련된 이제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네, 네. 계속 공부죠. 예. 아, 그래서 그렇죠. 뭐 지난 한 4일, 5일 동안 정말 해외 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오늘 아침 새벽까지 이제 정책 제안 뭐 1번 뭐 2번 뭐 해가지고 네. 지금 보좌관 중에 한 명이 이제 간사님이 그걸 다 연설문의 형태로 또 만들기도 하시고 누군가가 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걸 좀 고치면 저걸 좀 고치면 했던 것들을 쏟아내기 바쁩니다. 아, 네. 좀 소개를 몇 개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이 되긴 했어요. 네. 그것도 그렇죠. 제가 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민주당에서 진짜 여러 의원들을 도와주다가 여기는 우선순위에서 너무 밀리는구나 하고서는 이제 이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성폭력 네. 대책 TV가 제안이 왔을 때 네.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스토킹 처벌법 입법을 해주시고 다른 하나는 보호수용법. 그때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이었어요. 아, 네네. 보호수용법을 입법하는 거를 전적으로 도와주시면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네. 근데 이제 두 개 중에 반만에 성공이 됐죠. 아.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입법을 했는데 네. 문제는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스토킹 당하던 여성이 살해되는 그렇죠.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 반의사 불벌죄가 묻어 들어가게 한 거. 아.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을 결국은 경찰에서 만든 최종안이 이제 입법이 됐는데 네.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연인 간의 폭력은 가정폭력 처벌법에 준해서 만들면 네. 되겠구나. 네. 왜 남녀 간에 서로 뭐 파트너 간에 일어나는 폭력이니까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의사 불벌죄가 가정폭력 처벌법에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기조이기도 하죠. 근데 그걸 그냥 베껴온 거예요. 네. 예, 연인도 서로 용서해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게 네. 그 가정은 유지되는 동안 폭력이 있지만 네. 연인 간의 폭력은 관계가 끝난 다음에 폭력이 있잖아요. 아, 네. 다시 만날 생각이 없는데 아. 근데 무슨 반의사 불벌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더 하게 만들게 만든 예, 이런 지경이 돼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예, 제가 지금 굉장히 발등을 찍고 있고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정책을 좀 더 이제 만들어야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의사 불벌죄 폐지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은 왜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를 붙입니까? 스토커한테 붙여야지. 왜 스토킹 처벌법인데 왜 스토킹 피해자한테 이 시계를 왜 채워요? 스토커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렇죠. 스토커의 말씀이신 거죠. 위치를 국가가 알아야지 네, 네. 피해자의 네. 위치 알아서 뭐 하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발찌를 성범죄자가 차는 것처럼 네. 스마트워치는 스토커가 차야 된다. 네. 그거를 시행령에 한 줄이라도 넣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시행령이 너무너무 허술하거든요. 네. 고쳐야 될 게 많네요, 지금 네. 보니까. 그래서 할 일이 많다니까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 스토킹 범죄 이 처벌법 이거에 대해서 후순위로 밀렸다 했는데 보면 우리 교수님이 박원순 TF 하실 때도 그쪽에서 공격을 하고 저쪽은 요즘 뭐 성폭행 뭐 성 관련 범죄 일어나는 건 대부분이 여당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너무 과하게 일반화하시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쪽에도 있지 말라는 법은 사실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저쪽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온정주의적으로 박원순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네. 뭐
온정주의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원래 진심은. 네. 예,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원래 쓰고 싶었을까요? 근데 왜 썼을까요? 글쎄요. 예, 이상한 그것이 행태를 정말 보이니까. 저에게는 수수께끼였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건너오기도 한 거죠 결국 아. 그런 이제 태도들이. 태도들이.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어떤 여성 또는 뭐 어린이 이런 약자에 대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또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쪽이어도 상관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저는 상관없어요. 네. 네, 약자 보호를 위해서 네. 뭐 기존에 좌든 기존에 우든 네. 하나도 저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네, 네. 이건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맨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지난 20년 동안 바닥에 누워있는 처참한 시신만 보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네, 네. 그 시신을 그렇게 안 만드는데 무슨 정치적인 무슨 뭐 어떤 파냐가 정치적인 흐름이 어떤 이데올로기냐가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 네, 그렇죠. 네. 근데 보면 이 현 정부가 처음에는 여성 약자를 위한 정부 얘기하다가 다시 보면 뭐 온갖 여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호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성범죄는 자꾸 옹호하고 하니까 거꾸로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약간 국민들에 대한 또는 인식이. 그 지금 코멘트에도 전 동의하기는 지금 어렵고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하려고 했으나 네, 하려고 했으나 이게 이제 생각보다 됐다 어려워졌어요. 이 네. 범죄가 진화를 해가지고. 네.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예. 오프라인에서 성범죄도 계속 일어나지만 네. 아동 성폭력이나 이런 네. 것들이. 근데 문제는 온라인이 전부 엉망진창이 됐어요. 네. 음. 네. 온라인은 아무도 치안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없죠. 온라인은 무슨 경찰이 있어요. 그 틈을 타고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네. 지금 이제 N번방이 등장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런 치안 활동을 하는 자가 없다. 네. 감시를 안 한다. 이게 네. 이제 제일 큰 어떤 이유가 됐고요. 사실 그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사건도 저희가 한겨레와 어떤 젊은 여자 기자들 네. 네. 하고 저희가 3년 동안 추적한 사건이에요, 그게. 네. 네. 그래서 그걸 터트려서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최소한의 법률들을 만들었는데 네. 문제는 제작, 유포하는 자만 처벌하고 네. 그 안에 정말 수만 명의 유저들이 있는데 네. 이 수만 명의 유저들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기껏 벌금 이상 줄 수 없고. 그리고는 그 와중에 그 디지털 성범죄가 음란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동을 다 사고 팔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아마 이걸 유튜브를 안 보시고 아마 아동을 살 생각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 앱을 들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만연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실이에요. 네. 성매매를 성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모두 성매매에 노출돼 있고요. 아. 그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여성가족부에 이제 모니터링은 하거든요. 네. 네. 예, 모니터링 해보면 한 500개 정도가 아주 번성하고 있고 아, 이 그렇구나. 친구들이 다 IT 업자들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보호 산업으로 육성되기도 해요, 일부가.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처럼 이 산업을 털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네. 예. IT 산업 되게 좋은데 네. 인신매매를 허용하는 국가는 없어요. 네. 예. 아동 인신매매 방지법, 차일드 트래피킹을 막는 로들이 그런 네. 법들이 외국에는 지금 영미권 국가에서 막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입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못 꺼냅니다. 네. 예. 그리고는 그 업자들은 이미 연합회를 조직하여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도 같이 발달하고 그렇죠. 거기가 무법천지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어서 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일에 지금 전력 두고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네. 과연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네. 그 사실은 유저들 중에 노인들은 안 계시겠죠. 네. 네. 성별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겠죠. 네.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반격을 틀림없이 할 겁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도 가서 시위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제가 네. 이제 두고 볼 예정이에요. 그 전번에 보니까 여혐 단체들이 네. 당사 앞에 찾아가서 뭐 맞아요. 막 시위를 했더니 또 당식 자리에 나가서 사과, 사과까지 사과. 하고 막 아,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돌려보내야 되니까 저는 사과한 거를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서든 보내는 게 맞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못 가나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뭐 또 후보님께서 그래도 이제 의지를 굽히지 않으셔서 아, 네. 예, 어떤 의지이신지 제가 대충 짐작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윤석열 후보의 여성 정책 뭔지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밭을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밭을 갈아야 된다? 뭐 네. 지난 며칠부터죠? 일요일부터 지금 한 네. 닷새 정도 됐나요? 한 나흘 정도 됐나요? 네.
너무나 여러 사람이 지금 후보 캠프에서 저 포함 밤새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네. 뭔가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군요. 네, 그리고는 그분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디를 갈아야 되는지는 이미 그렇겠네요.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거꾸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던 그 살인 사건 네. 그걸 변호를 했는데 이분이 뭐 변호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변호의 방식 그다음에 그거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거, 가족이어서 할 수 없이 했다는데 사실 가족이 아니었던 것도 변호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워낙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 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의 아니게 나오신 얘기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분도 제가 만나서 경기도의 디지털 성범죄 지원 센터,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들 때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의도로 나쁜 의도로 얘기했던 건 아니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나 네. 그러나 뭐 그리고 조카가 뭐 저는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야. 집안에 뭐 범죄자 한 명도 없는 그런 집안이 그렇죠. 쉽지 않죠. 네, 맞아요. 더군다나 그런 살인범을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변론권이 있죠. 네. 변호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네, 돈 네. 많이 주는 것만 변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네. 네. 변론의 논리적 구조가 예. 그게 굉장히 반여성적이고, 예. 뭐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 뿐입니다. 예. 뭐 그런 변론을 하시는 변호사들이 요즘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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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저는 문제를 삼아 왔고, 네. 전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변호사들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제 믿음이라서.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발언이나 정책이나 이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신 게 좀 있으신가요? 저 잘 모릅니다. 그분에 대해서 네. 별로 알고 싶지가 알고 싶지가 않아요. 네. 저는 제목만 열심히. 근데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네. 뭐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 주변에 뭐 더러운 게 많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글쎄, 뭐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어려운 계층이 훨씬 많으니까 네. 정말 그렇죠. 뭐 부자보다야 가난한 사람이 훨씬 그렇죠. 많으니까. 네. 저도 비슷한 어린 시절, 저 산꼭대기에 살았거든요. 네. 부산진역 앞에 네. 버스 정류장에서도 개천을 타고 정말 한참 올라가야 되는 네. 그 산꼭대기에 저희 할머니 댁에 저희 어머니가 연년생 동생을 낳고는 저를 갖다가 그 집에다가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랑 같이 성장했는데 그러면 네. 저는 비천한 집안입니까? 네. 저는 제가 비천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천하다 더럽다 이런 거는 글쎄, 그냥 그 말이 가난하다 어렵다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전 가난하게 컸어도 저는 한 번도 저의 그 어린 시절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이재명 후보의 말이 좀 너무 뭐 불편한 나간다거나 데가 그런 게 있죠. 좀 예, 좀 많아요. 약간 네. 그런. 근데 저 잠깐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그 범죄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는 뭐였는지 궁금해요. 계기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제가 그건 맞습니다. 네, 저는 심리 네. 측정을 전공해서 네. 심리 측정은 진짜 연구실에서만 일을 해도 돼요. 심리 측정. 예, 네, 예, 심리 예. 측정은. 그래서 심리 검사 개발하고 뭐 검사 실시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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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기대학교에 제가 여자이고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하다가 아이들 때문에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고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그리고는 돌아가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미국을 못 돌아가서 한국에서 이제 심리학과를 다시 복학을 했어요. 박사과정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국내 박사를 따다 보니까 심리학과가 있는 이제 학교에는 어플라이 하기가 당시로선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마다 이제 여성 교수들은 딱 한 명 정도를 심볼릭하게 뽑는데 네. 대부분이 다 해외 박사들이고 아. 예, 국내 박사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양학부라고 나서 제가 그래도 심리학을 거의 20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뭐 교양 심리학 하나를 내가 못 가르치겠나. 그러고 경기대학교를 지원했는데 네. 문제는 그 경기대학교가 이제 교정학과가 교정학과. 전국에서 딱 한 개 있는 학교였어요. 고정학과. 네, 그게 교도소학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를 뽑고 나서 이제 교도소의 수감자들 자료를 수천 명의 데이터를 갖다 주고 네가 통계를 돌리니까 이 데이터 속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뽑아내라.
예. 예, 라고 해서 이제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그럼 그 데이터 돌리면 누가 제일 위험한 범죄자인지 나오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걸 풀라고 했는데 그 네. 문제부터 사실 해결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웠던 게 위험이 뭐냐. 아, 위험을 무슨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생명의 손실을 다시 발생시킬 위험은 그건 정말 위험해요. 현재 죄명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네. 아. 네. 왜냐하면 살인범들이 제일 전과가 없어요. 그런가요? 아, 그래요? 초범자가 굉장히 많아요, 살인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습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그게 아니군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형법 교수들한테 다 가서 물어보니까 죄명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된다는데 그래서 살인범 데이터를 보니까 초범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가지고 네, 이 사람들은 뭐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딱 하나 평생 죽여놓고 또 그러한 일을 또 벌일 리가 없잖아요. 감옥에 가 있겠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재범은 폭력이나 사기 이런 사람들이 재범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범의 가능성 그리고는 인명 피해 가능성 뭐 성폭력의 위험성 이런 네. 것들을 다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의 서적들을 많이 읽어보고 학교에다가 나 못해 먹겠다 해외 파견을 보내달라. 네, 네. 그래서 2년 반 만에 해외에 네. 이제 파견을 나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다시 공부를 했죠. 범죄 심리학. 네, 범죄 심리학을. 아, 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여성의 범죄 피해 이런 것도 막아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남성들이 너무 여성 편향 아니냐, 남자들도 뭐 이 마음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이대남 요구도 있고, 이 뭔가 양쪽에 다 표심을 얻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의 범죄 피해만 막고자 했던 적은 없어요. 네. 약자의 네, 범죄 피해를 막고자 했던 범죄 거죠. 피해를 막는다는 범죄 거죠. 피해를 막고자 했는데 우연히도 음. 피해자의 성별이 80%가 여자이다 보니 성범죄가 워낙 많아서 네.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무슨 여성들만을 위한 무슨 정말 무슨 여성학자도 아니고 제가 무슨 심리학자나 통계학자 내지는 범죄학자일 텐데 네. 무슨 그렇게 특정 성별을 위해서만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성들의 이제 어떤 상대적 박탈감 제가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뭐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저희 아들도 그렇고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어렵다. 이제는 아. 여자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느냐. 네. 이제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뭐 성폭력 가해자로 오인받으면 어떻게 하나. 네. 그런 이제 불안이 있는 거고요. 또 여성은 여성대로 성폭력 피해 등 여러 가지 폭력에 노출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이 또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불안이 남성들에게도 있고 여성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가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젊을 때도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가서 이제 좀 데이트 신청도 해보고 하는데, 물론 폭력 이런 건 아니죠. 근데 혹시나 그렇게 오인될까봐 겁난다 이런 거는 또 느낌은 오네요. 그런 네. 얘기가. 지금도 젊으십니다. 아니요. 근데 뭐 우리나라 말씀드려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네. 얘기를 그냥 노상했잖아요. 네. 그래서 스토킹이죠. 네, 10번을 찍는 겁니다. 네. 뭐 꽃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보내고 네. 뭐 회사 무섭죠. 가면 회사에 꽃이 네. 있고 집에 가면 집 앞에 꽃이 있고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꽃이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일거수일투족에 감시당한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스토킹이고 어디까지가 구애입니까? 이거 참 그거는 본인이 이제 대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본인이 괴롭다고 하고 그래서 음. 외국의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법은 영미권 국가는 대부분 있고요. 음. 그럴 때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레이셔널 피어. 음. 피해자들의 레이셔널, 남들이 음. 보기에도 피어를 느낄 만한 그런 음.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러면 스토킹이다. 이렇게 네, 정의를 네. 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되는데 예. 왜냐하면 기존의 가치, 질서, 생활 방식과 다른 걸 요구를 하잖아요. 네. 예. 10번 찍어도 되는 나라에서 10번 찍으면 안 되는 나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고를 한 바꾸는 번만 거니까. 찍고 끝내야 되는 건가요? 뭐 한 두세 번까지는 그리고 피어를 느끼게 안 하면 됩니다. 피어. 뭐 가서 뭐 피어를 안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막연한 공포를 마치 무슨 실체가 있는 양 이거를 이제 정치적 이슈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이제 fear 뭐 어떤 불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련의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은 3만 명 이상 돼요. 네. 네. 스토킹 네. 피해자가 그리고는 성폭력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여성들이죠. 네. 예, 무고죄 피해자가 되는 남성들은 한 두 자릿수입니다. 아.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그러면 국가의 정책을 위반을 할 때 3만 명의 피해자가 되는 일을 보호하는 정책을 세워야 할까요? 아니면 7, 80명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좀 가네요. 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이해도가 느립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 페미니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 교수님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페미니즘이 사실 별게 아니에요. 네. 네, 별게 아니고 내가 나라는 걸 찾아가는 일종의 정체감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 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한 곳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따라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리고는 애가 둘이나 있으니까 더군다나 둘째 아이가 자주 아프니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 부모님도 뭐 편찮으셔서 빨리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도와줄 주변에. 수가 없는데 그러면 누구의 딸, 누구의 뭐 엄마, 누구의 배우자로만 제가 40세까지 살았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제 이름 석자를 간판으로 건 지가 기껏 20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결국은 자기를 내다 걸고서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역할. 예. 그게 페미니즘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용어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것을 이제 여성들을 공격할 때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고로 제가 1년에 그 제사를 5번 지내는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아직도 지내세요? 그럼요. 예, 그런 사람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면 제가 사실은 페미니스트들한테 너무 그러네요. 죄송해요,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님이랑 비슷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단어가 뭔가 이제 그 원래 뜻하고는 벗어나서 네. 사용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단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렇죠. 일들이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예. 이 교수님께서 이제 이 캠프에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거의 정치를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정책을 하시지만 어려움이 좀 있으세요? 그 현실 정치를 지금 부딪히게 되는데 지금까지 학자로만 살아오시다가 근데 정치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느낌이? 일단 정치가 뭔지 여전히 잘 모르겠고요. 여전히 네. 모르겠다. 다만 만약에 싸우는 것이 정치라면 네. 전 싸움에는 달인입니다. 잘 아. 싸우시는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싸움을 거세요. 네. 20년 동안 제가 싸움에서 질 만큼 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고 공격을 하셔도 심지어는 고유정을 갖고 공격하셔도 네. 전 방어할 수 있어요. 싸움을 잘하는 비결은 뭡니까? 정직한 거. 정직한 네, 것. 예. 정직하게 살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제가 볼 때 딱히 무슨 권모술수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네. 얼마든지 일반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네, 양심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은.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영입되실 때 그때 여당 쪽에 여권 쪽에 최백은 교수란 분이 우리 교수님과 조동현 씨를 비교해 갖고 뭐 맞아요.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했는데 그것들 네. 지금 공격을 하려고 뭔가 딱 하다가 자기가 그렇죠. 자기 네. 그 꽤 넘어가듯이 넘어진 건데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별 감정이 없었고요. 네. 또 다른 유머 뭐 이렇게 정도 생각했고요. 유머. 예. 네. 차이는이라고 올리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차이는 그랬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네. 당연히 젊은 분이 훨씬 아름답고 그분은 또 아름다움으로 굉장히 네. 굉장히 그 급이 높으신 분이더라고요. 저랑은 비교 안 되게. 예. 근데 여하튼간에 차이는이라는 그 네. 질문에 제가 굉장히 꽂혔어요. 네. 도대체 저 두 아이의 엄마와 저도 두 아이의 엄마인데 네. 네. 저의 차이가 대체 뭔가 두 아이의 엄마라는 공통점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제가 어디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뭐 그리고는 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뭐 막 그분의 이제 개인정보 뭐 결혼 얘기가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혼외자 얘기 나오고 막 그랬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몰랐고요. 그 다음날 어디 방송에 나갔는데 또 그 얘기를 물어보셔가지고 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네. 위로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위로드린다. 같이 사회생활을 이제 사회적인 어떤
뭐 퍼블릭 피겨가 되는 이런 순간에 있는데 그분을 너무 공격을 하니까 사적 정보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뭐 며칠 전에 제가 막 당했었거든요. 사생활 가족 관계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다 또 뭐 뒤를 파서 또 예, 올리고 뭐 사실은 다 과장된 거고 약간 좀 네. 오류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검사도 아닌 저희 아들을 검사라고 막 하고 막 이러고 네. 욕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위로드린다고 사생활에 네. 대한 언급이 그렇죠. 나오자. 네. 그랬더니 또 위로했다고 또 막 욕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우파에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아, 뭐, 우파에서 네, 왜 뭐 위로하냐? 위로할 일이냐 그게. 아. 그분의 사생활을 제가 위로드린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같은 여성으로서 그렇죠. 이게 사실, 이렇게 여자였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 참 위로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편으로 또 제가 한편으로 좀 걱정했던 건 뭐냐면 막 그렇게 몰아붙여서 남의 사생활을 막 캐고 사회적 비난을 하면 혹시 이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어떡하나. 제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 됐고요. 네, 나라도 네. 위로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그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여군 중사 사망 사건 네. 극단적인 예, 선택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네. 그 위원회도 제가 들어가서 일을 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도 군대에 무슨 뭐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가 오늘 사임을 했는데 아침에 그러다 보니까 군대란 조직의 어떤 그 분위기인지는 제가 잘 알아요. 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예.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도 20년 자문을 하면 네. 뭐가 이렇게 보입니다. 대충. 그렇겠네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차이를 지적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걸 보고 이거 굉장히 나이스하게 네. 받아 넘어갔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결국 이제 그 국민의힘 선대위에 가시니까 네. 뭐 경찰대 비롯해서 이제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 하는 모든 강연 이런 데서 다 초청이 취소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전히 그런 상태신가요? 네, 뭐 제가 일정을 네. 12월 한 셋째 주 정도까지 일정이 꽉 차 있었는데 네. 한 10개 이상의 일정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려니 예상은 했었어요. 네. 아.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취소되는 과정이 네. 참 그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뭐, 생각은 했던 어떻게 게 핑계를 대요? 뭐 이렇게 사적인 관계가 있는 분을 통해 가지고 네, 네. 뭐 여차저차 해서 네. 안 오시는 게 좋겠다. 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자기네들이 먼저 잘랐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예정이 돼 있으니까 누군가는 저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정확하게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또 뭐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아, 그런 것처럼. 이쪽으로 약속을 위반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군요. 그렇죠. 전 네.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아. 네. 그건 제 직업 정신이기도 하고요. 교도소 네. 수용자하고의 약속도 내가 지키는 사람인데 아. 무슨 네. 그런 식으로 얘기가 그거는 나와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범죄 쪽이 워낙 전공이시니까 결국은 이제 범죄를 낮추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네, 정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범죄가 덜 일어나는 범죄율을 낮추는 사회를 만들려면 네.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벌어진 일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애당초에 벌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인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예방적인 노력에 해당하는 게 뭐냐? 예. 근본적으로는 아동 학대를 막아야 되는 거고요. 아, 예, 아, 가정의 기능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학교도 아이들을 내치지 않고 네. 학교 밖 청소년으로 만들지 않고 네. 아이들을 네. 어떻게든 껴안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려면 필요한 게 어쩌면 공교육 기관에서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게 그냥 허가해 주시면 되잖아요. 네. 민간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그리고는 이제 예방을 하는 법률들이 있죠. 네. 예, 스토킹 처벌법. 네. 안 죽이려면 스토킹부터 제재하면 되는 거고요. 뭐 그리고는 좀 더 근본적으로 사실 예방 교육, 뭐 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미 이제 TV에 유명한 이 프로그램들이 생겼잖아요. 네. 저는 그런 기능도 남자들이 아이들을 너무 잘 키우고 있잖아요. 네. TV를 그렇죠. 보면은 네, 맞아요. 뭐.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굉장히 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선대위에서 정책을 만들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있다면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직접 한번 그 입법 기능이나 아니 행정 기능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국회에 다 위원회가 다 국회에 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입법부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요. 네. 이건 아니다. 나랑은 맞지 않는다. 왜요? 그런- 왜요? 뭐 저는 그 입법 노력을 하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네. 예, 이 제도를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는데요. 네. 정치는 나랑 체질이 안 맞는구나. 예,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고요. 왜 체질이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요, 생각보다 생각이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다양성 같은 걸 되게 존중하는 네, 스타일이고, 음. 그런데 이제 반쪽으로 쪼개져 있더라고요. 저 그런 건 됐다 싫어하거든요. 네, 네. 무슨 저 줄다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그거는 사실은 제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행정 쪽으로 가서 또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정치가 마음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행정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선거가 언제죠? 3월 9일이든가요. 네, 맞습니다. 3월 10일부터는 학교로 복귀다. 3월 10일 학교 네. 복귀다. 네. 네, 수업 다 등록해 놨고요. 그래요? 수업 계획서 다 올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리할까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계시니까 네.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네요. 한 번도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보지 않고 살아와가지고. 네. 국민 여러분, 네. 저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제 살아온 방식에 신뢰를 주신다면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네,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계신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들었는데 사실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그동안 그 아동이나 여성들을 상대로 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이수정 교수님께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또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선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또 윤석열 후보에 도움을 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이수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 모닝 라이브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그동안 아침 일찍부터 모닝 라이브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3일부터는 이름이 바뀝니다. 모닝 라이브가 아닌 정치 펀치로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더 핫한 이슈, 더 핫한 인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저녁 6시 방송될 정치펀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